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초등 교과 과목별 문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우리가 교과서가 너무 중요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교과 문제집을 아마 다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이 되어보니 어때요? 아유, 1학년, 2학년 때 샀던 문제집들 뭐 푼 게 하나도 없어. 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뭐 푼 게 없는데 3학년 때 문제집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을 또 안 살 수도 없어요. 단원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시험은 준비해야 하니까 또 사야 합니다. 문제집을 또 사러 가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번 학기에도 다 풀릴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집이 도움이 되는 걸까라고 아마 고민을 해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어쨌든 시험은 보니까 문제집을 사긴 삽니다. 대신에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풀리냐면 이제는 좀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풀린다든지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있을 때는 그 단원을 아주 집중해서 풀리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의 과목별 문제집을 보면요. 전체를 아주 완벽하게 다 푸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시험 보는 단원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안 풀리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교과 문제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과 문제집을 학교 평가용으로만 준비를 한다. 이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초등 공부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자기 학년에 맞는 그 공부를 학습 결손 없이 아이가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이 교과서죠. 그리고 이 교과 문제집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고 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는 매번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집을 풀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왠지 영어,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착각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달라요. 사회나 과학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해력이 좋을 수 있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과학 잘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 이해력이 좋고 사고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어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저는 교과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학교 평가가 아니라 내 아이의 기초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 아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 교과 문제집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 4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매 학기마다 각 과목별 문제집을 적어도 한 권씩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선배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문제집은 물려받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안 푼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고른 문제집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고른 문제집이 아주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아이에 맞는 문제집이고요. 문제집 스타일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문제집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국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예요. 바로 한끗 문제집입니다. 실제로 이 비상교육 출판사의 문제집은요, 중고등 학생에게 더 유명하긴 해요. 초등보다는. 그래서 첫째를 중고등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둘째 초등 교재를 선택할 때 비상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상교육 교재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유형이 다양해서 아이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한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 교재는요. 장점이 무엇이냐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부가적인 설명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국어의 기초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특징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국어 잘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교과서 읽고 그리고 교과 문제집 한 거 정도 풀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와 독서 교육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요, 정말 국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화법, 장문 등등 국어에 관련된 능력, 그 기초 능력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국어 교과 문제집 하나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이런 한급 문제집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제 시작해야지 하는 친구들에게는요, 한 끝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문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재는요,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물려받은 거라서, 해법국어. 해법국어는요, 저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기초를 잘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 대비에도요, 저는 이 우등생 국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서술형 평가를요, 바로 QR 동영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 이런 서술형 평가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보통 답지를 참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잘 활용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QR코드에 동영상 강의가 있다면 이것을 아이를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힘들어하는 아이들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초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교재를 통해서 기초를 잘 쌓아가는 거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한 끗, 공부가 부족한 아이는 빅데이터 우등생인가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실력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보시고 문제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국어 교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독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한 권 풀리고 있어요.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교재고요. 시중에 이 독해력 비타민 외에도 다른 독해 교재가 좋은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실력에 맞는 그리고 단계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과목 말씀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사회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사회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나는 사회 용어가 어려워. 난 사회가 정말 어려워. 난 사회가 정말 싫어.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재는요, 바로 초등 완자입니다. 또는 저는 만점왕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점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자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점왕을 하셔도 좋고 완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그리고 어휘 이런 것부터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차근차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아까 국어와 마찬가지로 한끗 사회, 고학년 어머니들께 되게 유명한 교재이기도 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개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문제집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장점이 뭐냐면요. 평가 교재에 문제가 많아요. 단원평가도 2회 이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교재에서 단원평가만이라도 풀려보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참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과학. 과학은 제가 선택한 교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오트 교재. 가장 유명하죠? 오트 교재. 이게 오트 교재 문제 되게 많아요.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트 교재는요, 사실은 한 학기 안에 다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목별 교재, 이런 문제집들도 한 학기에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오트나 또는 뭐 한글과 같은 이런 사회 문제집들은요, 방학 때 미리 풀려보는 거 저는 사실 추천드립니다. 미리 풀면 학교 가면 재미없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문제집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 정도만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평가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또는 단어 학습 문제를 풀어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배분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이거 한 번만 배운다고 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학 때 어려운 용어가 있는지, 앞으로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들어보면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방학 때 한번 예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문제집 이거 한 권 풀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권으로 충분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과학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실험도 해봐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사고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해본다든지 과학학원을 다녀본다든지 이런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도움되는 교재가 또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1031이라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수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과학 1031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재원에서 풀만한 학교에선 잘 볼 수 없는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봐도 전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과학 개념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그때는 이런 교재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인데요. 수학은 얘기가 조금 길어서 제가 뒤로 밀어놨습니다. 자, 보통 아이들은요, 수학은 아마 예습을 하거나 선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막상 자기 학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배웠으니까 당연히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만 그 단어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자, 수학은요. 선행은 선행대로, 예습은 예습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기 학년의 교과를 완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수학이란 과목은요. 체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학년에 한 학기의 학습 결손이 나면요. 이것은 반드시 그 위의 학년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메꾸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 그런 수학을 제대로 학습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딸아이가 4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 4학년 지금 현 학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냐면요. 바로 이 센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현행 문제집으로 좀 추천하는 교재가요. 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디딤돌 응용 교재. 이 세 가지를 저는 학기 중에 풀기에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문제 유형이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초, 중간, 그 다음에 심화 이런 단계들이 이 문제집 한 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센도 그렇고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도 그렇고 디딤돌 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의 중간 정도 레벨의 수준을 아이가 다 맞출 수 있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수준에 맞추기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심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더 심화나 응용 문제집을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선행이나 예습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나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충실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교재는 바로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세 가지 교재는 선행이나 예습을 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 초등수학 기본은 현행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가 학교 시험 대비 및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풀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교재는요. 누가 이거 좋다더라.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아이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집들을 다 풀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잘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한 권을 꼭 마무리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뭐 셀이나 디딤돌 응용 같은 교재는요. 앞에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아이가 다 알아요. 그럼 중간부터 풀어도 되나요? 맞아요. 중간부터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그 단원이 끝났을 때 바로 그 단원 평가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 평가에서 혹시나 미스가 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유형을 찾아서 거꾸로 돌아가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사고력 문제집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력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문제도 좋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31 수학 이런 문제집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이런 사고력 문제집도 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많네요. 많은데 이렇게 많은 문제집을 과연 그 학기 내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과도한 영어 공부, 그 다음에 과도한 선행. 바로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그 많은 숙제들을 해결하다 보다 보면 학교 교과와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학원보다는 학교에 중점을 두어셔야 되고요. 문제집도 교과 문제집을 먼저 더 중점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 탄탄하게 잘 쌓였을 때 나중에 중등, 고등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